자, 저번 주에 그 CPU 스케줄러 부분을 좀 맛보기 하다가 만 것 같은데, 요거 이제 프로세스가 러닝 스테이트에서 웨이팅 스테이트 될 때, IO 리퀘스트가 이제 일어나서 웨이팅으로 갈 때랑 프로세스가 터미네이트 될 때, 요거가 이제 non preemptive 스케줄링인데 비선점. 그러니까 요거가 자연스럽게 CPU를 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프로세스가 CPU를 안 쓰죠. 이제 IO가 왔어. 그러니까 그 IO까지는 이제 가만히 안 쓰. 그러니까 IO까지는 그 프로세스는 IO가 이제 필요하니까 이제 다른 애한테 넘겨줘야 되잖아요. CPU를 IO 기다리니까. 그래서 그거랑 이제 종료될 때 그래서 프로세스가 CPU를 자연스럽게 놓고 그러니까 비선점 스케줄링. 굳이 커널이 개입해서 막 프로세스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워닝 스테이트랑 레디 스테이트로 갈 때는 이제 타임 슬라이스. 야, 너 이번에 이 시간 안에 이제 그 끝났으니까 너 할당량을 그러니까 너 이제 종료. 그 다음에 다른 우선순위가 높은 애를 뭐 쓴다던가 그 뒤에 이제 전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IO가 완료됐을 때는 이제 IO를 엄청 오래 기다렸잖아요. 어떤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IO 동작이 되게 오랫동안 기다린 상태에서는 이제 커널이 개입을 해서 IO 끝났으니까 방금 전에 뭐 오케이 그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올린다던가 아니면은 바로 동작하게 한다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엠티브다. 2, 3번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가보면 이제 CPU 스케줄러 내부에 있는 내용인데 디스패치 이게 뭐냐? CPU를 할당하는 거. 그러니까 ready queue에 있는 프로세스를 러닝 스테이트로 변경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give CPU control to the process selecting by CPU. 그래서 뭐 어떻게 동작하냐? 이제 컨텍스트 스위치 다른 프로세스로 전환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유저 모드로 변경하는 것도 하고 적절한 재시작 지점으로부터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점프를 어떤 장소로 할지로 정합니다. 디스패처가. 그래서 이제 그거지. 그 이제 레디에서 러닝으로 가는 건 여기는 없긴 한데 이제 레디에서 러닝으로 갈 때 디스패처가 관여를 한다. 그다음에 이제 디스패치 레이턴시. 그래서 프로세스를 선택하고 실행하기까지에 걸리는 시간. 디스패처 레이턴시가 작을수록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죠. 하고 스케줄링 크리테리아. 어떤 기준에 의해서 CPU를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프로세스 스케줄링을 하냐. 그래서 CPU 유틸라이제이션 기준으로 CPU가 항상 사용되는 게 더 좋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스루풋으로 단위 시간당 완료된 프로세스 수로 이게 좀 더 좋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턴어라운드 타임은 레디 큐에 들어와서 종료될 때까지 time from the submission of the request to time of completion. 리퀘스트 들어와서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리퀘스트 이후 종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waiting time, ready queue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의미하고 ready queue에 있는 시간이고 response time은 요청한 시간부터 첫 응답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응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나오는 게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목표 부분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maximize CPU utilization, maximize throughput. 요거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scheduling algorithms goals 보면은 maximize throughput. throughput은 maximize고 minimize 해야죠. turnaround time은 기니까 waiting time도 줄여야 되고 response time도 줄인다. 근데 이제 response time 같은 경우는 average보다 variance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 그러니까 그 평균 값을 줄이는 거에 치중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장 좀 골고루 리스폰스 타임이 퍼지게끔. 어쩔 때는 그러냐? 이제 인터랙티브 시스템에서 좀 더 반응형일 때는 빠른 반응이 더 중요하니까 예를 들면은 뭐 키보드 입력을 이렇게 하는 게 즉각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막 내가 다운로드를 받고 있는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CPU가 어떤 걸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이 키보드 입력이 느리게 되면은 되게 그럼 더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리스폰스 타임이 훨씬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 에버리지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에버리지보다 베리언스.
그래서 이제 스케줄링 알고리즘 보면은 엄청 뭐가 많아요. 이제 요거를 하나하나씩 이제 보는데 first come first served FCFS 요거는 그 FIFO랑 비슷합니다. FIFO. 그래서 first in first out의 개념인 이제 그 queue랑 비슷하게 처음에 들어간 게 그냥 이제 가장 먼저 serve 된다, 프로세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shortest job first SJF, 그다음에 SRTF 먼저 쓰는 게 나을 듯. FCFS first come first serve SJF SRTF. The shortest job first인데 이건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고 사실은 약간 요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priority scheduling도 되고, 분리할까? 네, 하나의 그냥 알고리즘으로 분리했으니까 라운드 로빈 RR, 그다음에 멀티레벨 Q, 멀티레벨 Q, 그리고 멀티레벨 피드백 Q가 있는데 그 밖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마 RR까지 할 것 같은데 라운드 로빈까지. 자,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하나씩 보면은 자, first come first serve FCFS. 그래서 요거는 진짜 그냥 간단한 어떻게 하면 될까? 예를 들어 이거는 예시로 프로세스 1 이제 24 버스트 타임이 이렇게 하는 게 나으려나? 프로세스 first time 버스트 되는 타임을 쓰고 P1, 2, 4 이게 그대로 있나 보네 예시가.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가 P1, P2, P3 순으로 도착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FCFS에서는 당연히 P1, 24, P3, P2 끝나는 시간을 적을게요. 그래서 27, P3, 30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0에서 24, P2, 24에서 27, 27에서 이거다. 그래서 이제 average waiting time은 17이 되고, 이거는 이제 non preemptive. 왜 그러지? 아까 이제 preemptive인 거는 커널이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개입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타임 슬라이스로 그 태스크를 중단하지 않는. 그래서 근데 요거를 이제 만약에 프로세스가 만약에 if 프로세스가 P2, P3, P1으로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P2, 03, 6, 30. 그러니까 average waiting time은 엄청 짧아진다. 이거 느낌표. 그렇기 때문에 이전 케이스보다 더 짧은 게 앞에 있으면은 waiting time 자체는 평균적으로는 훨씬 줄죠. 그러기 때문에 나온 게 이제 뭐냐? 이제 shortest job first SJF가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가장 짧은 버스트 타임을 가진 프로세스를 먼저 실행한다. 이제 두 가지 버전. 이제 non-preemptive랑 non-preemptive는 뭐지? 이거는 그냥 프로세스가 실행 중일 때는 다른 프로세스 도착하면은 그냥 preemptive 되지 않는 거, 중단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그냥 먼저 있으면은 그냥 길게 쓰고 있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바꾸려고 할 때 그때 버스트 타임이 제일 짧은 데를 쓴다. 이거는 더 짧은 프로세스가 도착하면 중단. 근데 버스트 타임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버스트 타임이 remaining 타임보다 작은 프로세스 도착하면 중단하고 이제 바꿉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결국 이제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라고 하죠. 그래서 요 알고리즘은 remaining time에 따라서 이제 short를 측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컨텍스트가 스위치 된다. is optimal in terms of. 그래서 SJF는 optimal, average waiting time 관점에선 optimal, 최적이다. 그쵸? 그냥 가장 빠른 애가 먼저 다 되는 거니까 평균적으로는 기다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는 제일 짧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교를 이제 하는데 예시로 볼까? 이제 예시로 프로세스 버스트 타임 뿐만 아니라 arrival time과 버스트 타임이 있다고 했을 때 다 세컨드. 그래서 07 24 41 54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 non-preemptive SJF에서는 프로세스 1 순서가 프로세스 1이 0에서 7로 그냥 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7초까지 기다렸으니까 얘네들을 받았죠. 그죠. 얘네들 받았고 다 받았고,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짧은 리메이닝 타임 있는 애는 P3. 가장 숄티스트 한 애 리메이닝 타임이 아니라 리메이닝 타임이 아니라 non preemptive니까 그냥 SJF. 그래서 가장 숄티스트 한 거는 P3니까 P3 쓰고, P4는 8, 12, 그리고 P2는 12, 16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P4고 그 다음에 P2를 먼저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들어온 순서를 지금 보면은 어라이벌 타임을 또 이제 먼저 한네, 그나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얘가 P2가 그나마 먼저 왔으니까 똑같은 이제 버스 타임이지만 그냥 P2가 먼저 와서 일단 P2를 실행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은 쇼티스트 잡 퍼스트이기 때문에 6이 아니라 06. P2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게 3 더하기 7, 4가 되죠. P4는 어라이벌 타임에 비해서 언제 시작됐는지를 7초 기다리고, P2는 4 기다렸고, 아닌가? P2는 6 기다렸고, 그래서 각각 6, 3, 7 이렇게. P3는 3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SJF만 해당하는 것 같으니까 사실 어떻게 되는지가 모르긴 하는데, SRTF랑 같은 거라고 치면 되겠다. 그냥 이렇게 써야겠다. SRTF. 그래서 이제 Preemptive SJF, SRTF 같은 경우는 순서가 좀 많이 애매하죠. 02에서 P2, E5 되고, E5가 아니라 Non-Preemptive니까 그 다음에 P3, 그리고 P2, 이거 계산 못하는 거 말하지. P3, 4에서 5, P4가 아니라 4에서 5, 그 다음에 5 끝났고 남은 것 중에서 가장 리메인 된 거는 이제 P2가 더 많이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2를 하고 P2, 결국 5에서 7, 그 다음에 P4, 7에서 11, 그리고 그 다음에 P1, 11에서 16 요건데, 요거 약간 이렇게 그리면 너무 별론데 어떻게 하면 요거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되나? P2, P4, P1, P2, P4, P1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여? 요거 괜찮겠는데?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그쵸? 좀 더 표시가 되면 좋겠지만, 그래서 0에서 2, 0에서 2, 2에서 4, 4에서 5, 6, 그 다음에 5에서 7, 7에서 11, 11에서 16 됐죠? 됐다. 위에도 이렇게 쓸까? 괜찮은데? P4 0에서 7, 12, 16 오케이, 잘 되고요. 요거가 약간 좀 킹받네. 바깥쪽에 있으면 안 예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 놔두자. 그래. 아니 이게 나아. 이게 나아. 자, FC 요것도 수정을 하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지우고, 요것도 가정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지우고, 요것도 좀 이쁘게 보이게끔 하려면 이렇게 깔끔하구만. 됐다. 오케이. 그래서 preemptive 같은 경우는 average waiting time이 지금, 그래서 프로세스 첫 번째는 0이고 remaining time일 때 waiting time 계산하면은 P1이 끝날 때까지가 16초인데 원래 저는 7초잖아요. 그래서 웨이팅을 9 했다. 9 더하기 1 더하기 2, 4, 2는 5, 7. 근데 보면은 이제 여기서 레디 큐에서 사용된 거는 2에서부터 7이니까 5. 그래서 웨이팅 타임 1이 되고, 프로세스 3 같은 경우는 빨리 얻었으니까 0이고, 그 다음에 4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언제 들어왔어? 4 같은 경우는 이제 어라이브 타임 5기 때문에 7, 11. 그래서 2 나누기 4는 3. 그 다음에 이제 야나 컴퓨터로 공부하다 조금 늦었어요. 오늘도 힘내서 공부해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저야 진짜 감사드리죠. 근데 제 방송을 보통 뭐 휴대폰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같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하실 거? 갑자기 궁금한데. 수학 공부 뭐 동기를 확실히 되게 잘 얻으신다. 그래도 제가 안 오는 날은 휴대폰으로 보안 강의 듣고 컴퓨터로 실습. 근데 제가 약간 이제 뭔가 그 말을 하면서 하잖아요. 다른 스터디 그런 방송 이런 거랑 다르게. 그래서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기도 한데, 진짜요? 좀 더 리얼 공부 느낌?
진짜 제가 너무 제가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더 열심히 자주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그래서 쇼티스트 잡 퍼스트 알고리즘은 쇼티스트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shortest determining the length of next CPU burst time is shortest time인지 어떻게 아는가? 사실 버스트 타임이라는 거는 실제적인 버스트 타임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일을 할 때도 태스크를 할 때 이게 진짜 얼마나 걸리는 건지 가늠하기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측정하는 방법을 정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how to estimate the length of the next CPU burst.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날 CPU 버스트를 어떻게 측정하냐? using the length of. 그래서 정의는 exponential averaging이라고, 이제 요거는 경험적 평균이라는 기법을 쓰는데 prediction은 이렇게 됩니다. t의 그 n 플러스 1 이걸 플러스 1을 더한다고처럼 돼 있는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볼까? 약간 다른데 이거가 t가 아니라 사실 저게 타우 약간 다른 예측한 거 저거를 어떻게 표시하지? 타우 맞나? 요거죠. 요걸 써야 돼. 요거. 그래서 요거에 n 플러스 1 플러스 2는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요거를 타우 n 플러스 1이 next prediction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prediction은 CPU 버스트는 이제 이게 실제 버스트 타임 알파라는 웨이트를 줘서 실제 버스트 타임을 그거랑 더하기 이제 그 이전에 했던 prediction을 갖고 얘네들을 이제 조합해서 이 알파가 이제 좀 높으면 실제 버스트 타임을 기준으로 더 가중치를 많이 줘서 프리딕션을 요거에 가깝게 한다던가, 아니면 알파가 좀 낮아지면 이제 요거에 가깝 그 이전 예측에 더 많은 그걸 줄 건가. 그래서 뭐 주로 이제 0.5로 알파는 0.5로 설정. 그래서 아까 했던 거를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예를 들면은 알파가 이제 0일 때 그러면은 이거가 되고, 요거는 즉 밑에다가 쓰자. recent history만 아니지, recent history가 has no effect. 그쵸? 그리고 알파 1은 요거는 이제 실제 버스트 타임을 갖고만 따진다. 근데 이거가 왜 나왔냐? 그래서 exponential이 왜 경험적 평균이 experience가 아니고 이게 지수 평균인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수 평균이고, 왜 지수 평균을 사용하냐? 그래서 요건 자동적으로 지수적으로 왜 지수 평균을 사용? 그러니까 버스 타임 변할 때 최근 버스 타임이 더 중요하게끔 쓰기 위해서 지수적으로 그 감소하는 웨이트를 사용해서 최근 버스트 타임에 더 많은 가중치를 준다. 왜 그러냐? 식을 확장해보면, 식 확장을 하면은, 자, 아까 그 식인데 이제 요거는 사실은 여기 안에서 이제 요것도 n 플러스 1이지만 사실 계속 쪼갤 수 있는 거죠. 요걸 n은 이런 식으로 타우 어디까지 가냐 면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에 요거는 j라고 하자. j 그리고 n 마이너스 j 곱하기 요 식이 아닌 tn 플러스 알파, 얘가 지금 확장을 못하네. tn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이거를 알파로 이렇게 위식을 조금 바꾸면 1 마이너스 알파에 알파 tn 마이너스 1에 더하기 이제 또 다시 1 마이너스 알파에, 알파가 키보드에 없어서 참 슬픕니다. 슬퍼. 그리고 타우가 아니라 t에 n 마이너스 j로 가다가 막판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n 플러스 1승 n 플러스 1승 1 마이너스 알파에 n 플러스 1승 n 플러스 1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수승이 곱해지면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 타우 제로, 처음에 했던 예상, 타우 제로는 처음 했던 예상인데 이게 이니셜 프리딕션인데 결국은 요건 점점 작아짐. 그쵸? 이게 점점 n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게 더 작아지겠죠. 곱해지니까. 알파가 0.5라고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수 평균을 이제 이용한다. 그래서 지수 평균을 통해 그 guess를 하고 그걸로 CPU 쇼트 타임 SJF를 이용할 수 있다.
페이지. 아하, 이제 넥스트로 넘어가면 될 듯. 그래서 프라이어티 스케줄링이 이제 나오는데, 요거는 각 프로세스에 프라이어티를 부여하고 인티저로 숫자로 그냥 부여합니다. 각각 프로세스에.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프라이어티를 가진 프로세스를 먼저 실행하는 건데, smaller integer, 작은 인티저일수록 좀 더 프라이어티가 높고, SJF의 일반화니까, 그쵸? 그래서 SJF도 프라이어티 스케줄이라고 할 수 있다. CPU 버스트 타임이 프라이어티가 된 거고, 이제 요거의 이제 문제, 프로블럼 같은 경우는 starvation 뜻은 기근, 그러니까 못 먹는 거죠. 뭐냐?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가 너무 낮은 애가 있으면은 계속 높은 애가 들어오면 실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떻게 하냐? 에이징이라는 기법을 써서 나이를 들게 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프라이어티를, 그러니까 그 인티저를 좀 더 계속 줄이게 되는 거죠. 나이를 지남에 따라서. 그래서 그냥 요건 간단하다. 그다음 라운드 로빈은 이제 각 프로세스가 이제 타임 슬라이스를 얻는 거를 라운드 로빈이라 하는데, 우리 이전에 봤듯이 그 타임 슬라이스가 계속 났잖아요. 이제 그 방법이 라운드 로빈이다. 그래서 요 각각 타임 슬라이스를 뭐라고 하냐? 뭐 혹시 그 타임 퀀텀이라고도 한다. 타임 슬라이스 or 타임 퀀텀. 퀀텀은 이제 양자, 시간 양자. 오케이. 그래서 뭐 주로 10에서 100ms로 하고, 타임 슬라이스가 끝나면 다음 프로세스 넘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프리엠티브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또 얘기가 나오면은 n개 프로세스가 레디 큐에 있을 때 각 프로세스는 레디 큐에 있고 있다. 레디 큐. 그리고 뭐 타임 슬라이스를 Q라고 할 때 각 프로세스는 최대 Q 타임 유닛을 CPU에 할당. 그쵸? 최대 Q 한 번에 이제 프로세스가 그 한 번 할 때는 Q 타임이고, 뭐라고 해야 될까? 각 프로세스는 n의 CPU 타임, n분의 1의 CPU 타임과 을 한 번에 Q만큼 사용.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도 웨이팅 타임이 Q 이상은 아니고 n-1 Q 이상 되지 않음. 그죠? 계속 도니까 어쨌든 라운드 로빈. 그러니까 라운드 로빈이 이게 순회인가? 아마 그럴 텐데. 뭐라고 해야지? 라운드 로빈. 연속 계속. 리그전? 뭐 이렇게 도는 거. 아, 리그전. 딱 요런 그림 보면 되겠다. 이렇게. 찍찍찍찍. 그래서 어떻게든 기다려봤자 나머지 개수 곱하기 그 타임 슬라이스만큼은 그 넘진 않고, 이상은 아니고 타임 슬라이스 nq를 넘지 않음이라고 해야겠다. 그 다음에 퍼포먼스. Q가 비거. Q가 커지면 Q가 너무 커졌다. 그러니까 타임 슬라이스가 너무 길어. 그러면 그냥 한번 이제 사용할 때 프로세스가 길게 쓰는 거니까 아까 했던 first FCFS인데 이게 first come 기억이 안 나네. first come first served. 그쵸, 그거랑 똑같고 Q가 너무 작다. Q가 너무 작아. 근데 그러면은 계속 바뀌는 거니까 컨텍스트 스위치 그냥 오버헤드가 커져서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버헤드가 너무 크다. 좀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 라운드 로빈 이그샘플 뒤에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프로세스랑 버스 타임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P1이 3이고 P2 4, P3는 6, P4는 2. 리스폰스 타임을 이제 보면은 각각 0, 2, 4, 6. 근데 이걸 미리 하기는 좀 애매한 듯. 저거를 보자. 결과는 P1, P2, P3, P4, P1, 2, P3, P1, P2, P3, P1, P2, P3, P4, P1, P2, P3. 딱딱딱 요거 숫자를 다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0, 2, 2, 4, 4, 6, 6, 8, 8, 9, 8, 9에 9, 11, 9, 11, 11, 15. P1, P2, P3, P4, P1, P2. 이렇게 라운드 로빈이 돈다. 지금은 Q를 example Q가 2다. 퀀텀이 2라고 했을 때 아이고 왜 이러냐. 됐다. 그래서 그러니까 2초씩 번갈아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애 P1 하나 1초 남았으니까 1 쓰고 그 다음에 남은 애 P2 2 남았으니까 9, 11, 11 하고 P4는 끝났고 그 다음에 P4 그 다음 계속 라운드 로빈이 안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프로세스 남은 게 없으니까 P3이 이제 4초 쓴다. 초? 그래서 여기서 예시를 보면 리스폰스 타임을 봅시다. 리스폰스 타임은 결국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응답하는 건데 0, 2, 4, 6 그쵸? 다 최대 아까 말했듯이 6초를 넘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 6은 어떻게 되냐? 6은 이게 아까 했던 거 아무리 기다려도 맥시멈 n 빼기 1 곱하기 2는 6 요거를 이제 넘길 수 없다. average response time을 보자. 평균적으로는 요거를 이제 다 더해서 나누면 3 평균 response time 그 위에 아까 구했던 거는 waiting time을 구한 거고 약간 다르죠. response time이랑 처음에 반응하는 거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response time이 빠름 but 턴어라운드 타임이 느릴 수 있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SJF 그냥 short job first 맞나? shortest job first보다 turn around time은 느리지만 느리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average turnaround time이 더 느림? 더 크고 average response time이 웨이딩 아니고 리스폰스 타임이 더 작음.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로빈 예시에서 아까 이제 요거가 Q가 만약 1이 되면은 그 안에서 너무 또 많아지니까 컨텍스트 스위치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요 밑에 오늘은 수업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밑에를 좀 보면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 리스폰스 타임이 더 작게 뭐 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면 이 턴어라운드 타임? 그럼 요거를 어떻게 근데 요거는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오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얘기가 나옵니다. 턴어라운드 타임은 타임 퀀텀에 따라 다르고 프로세스의 버스트 타임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정리를 하긴 했지만 예를 들면은 하나 비교를 해봅시다. 예를 들면 EXQ가 1이라고 하면은 1 너무 심해. 뭐가 좋을까? 좋은 예시. 일단은 기본 만약에 이제 단적으로 6이라고 해볼까? 6이라고 하면 턴어라운드 타임은 이게 더 짧겠죠? 스위치가 안 일어나니까. 아니지. 317 프로세스 타임. 이 예시는 또 다른 거구나. 다를 수 있는 거를 뭔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게 그래프가 있는데 요거 직접 하나하나 하기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요거를 대충 던지고 요거를 대충 던지고 그 다음은 프로세스 각각의 버스트 타임 예시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P1 6, 2, 3, P3는 1, P4는 7로 하자. 이제 타임 퀀텀에 따라 average turnaround time 그래프를 작성해 주세요. 한번 볼까? 버스트 타임을 두고 process burst time keys, burst list values and protect process 6317로 했고 calculate average turnaround time, time quantum 파이썬으로 아주 잘하는구만. 프로세스를 포문을 돌고 completed 된 게 프로세스보다 작을 때 계속 돌고 remaining burst time 요걸 다 이제 저장을 해놓는구나. burst time 카피를 해놓고 if remaining burst time이 process time quantum보다 더 크면 elapsed time 지나간 거를 time quantum에 더하고 remaining burst time을 깎고 만약에 남은 거가 time quantum보다 작아 그러면은 이제 그냥 남은 거를 넣고 turnaround times process time elapsed 지나간 거를 그냥 끝났으니까 턴어라운드 타임은 이제 끝난 걸로 해주고 턴어라운드 타임은 레디 큐에 들어갔을 때부터 시간을 측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는 쳐버리는 거야. 그럼 remaining burst time process는 0. 그렇죠. 그럼 process completed 1 더해주고 여기 코드를 damn
똑같아. PT 대단한데? 이런 진짜 좀 웰 논인 예제는 잘 내는구만.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타임 퀀텀이 이제 6 이상부터는 사실 턴어라운드 타임이 의미가 없잖아요. 퀀텀이 이제 어차피 동작이 똑같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턴어라운드 타임이 더 긴 게 5가 될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죠. 이 3이 퀀텀이 3일 때가 최소, 그래서 프로세스가 또 어떻게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적절한 타임 퀀텀 값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작을 때는 컨텍스트 스위칭이 자주 발생해서 오버헤드가 증가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왔다. 아, 이거 되게 괜찮다. 이 동작, 이 코드. 그래서 average turnaround time은 평균적으로 turnaround times values를 더해서 length로 나눈다. 리턴 해주고, calculation을 하면은 타임 퀀텀 레인지에 해당하는 타임 퀀텀으로 요거를 넣어서 계산을 때리는 거. 잘 만들었는데 진짜 빠르구만. indexes must be integer or slice not string. 난 이거 이해했는데. 아무튼 다시 했구나. calculate average turnaround time 함수에서 burst time 파라미터를 리스트로 했거나 딕셔너를 처리한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문제까지 분석을 해 너가? 호호. 요 문제 코드를 출력을 보면서 그걸 다시 입력을 넣어가지고 하는 식이구나. 그래서 다시 했어. burst time 35줄 average turnaround time. 아무튼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다. 그래서 적절한 타임 퀀텀을 설정하자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한 거는 다 하긴 했는데 수업만 적고 과제는 녹화는 끄고 해야겠다. 이게